네, 현재 시간 2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양시장에 파란불이 들어와 있고요. 지금 양시장에서 그나마 좀 움직이는 종목으로 본다면은 오늘 뭐 보험주들 강하고 그리고 2차 전지주들 특히 장비주 쪽이 조금 더 강한 모습. 최근에 많이 올랐던 엔터라던가 반도체 소부장은 아쉽게도 대체적으로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장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두 분과 함께 하나씩 파헤쳐 볼게요. 김민수 대표 이상엽 이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세 가지 특징주로 시장을 한번 정리해 봤고요. 첫 번째 특징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에코프로 100만 원 돌파, 2차 전지 투심 끌어오른다라고 타이틀을 꼽아봤어요. 물론 장 초반에 보였던 상승만큼은 지금 아니긴 한데 에코프로가 장중에 101만 5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3.57% 상승이었고요. 전고점을 좀 돌파한 이후로 계속 경신 또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김민수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눠봤잖아요. 당시 네. 에코프로가 왜 오르는지 뭐 공매도 청산 효과도 좀 있었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오늘 이 100만 원의 돌파 에코프로 의미가 좀 있습니까? 의미는 있죠. 네, 의미는 있는데 네. 여기서 확인받고 싶은 게 우리 앵커님은 네, 지금 에코프로가 98만 3천 원, 네. 다시 100만 원 안착하니까 산다, 안 산다? 사고 싶지만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고는 쉽다. 사고는 쉽죠. 네, 돈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에코프로를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일단 아마 100만 원 안착에 대한 분위기는 한 수요일 정도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가 일단 실적 발표죠. 네. 에코프로 그룹들이 실적 발표가 전부 다 날 것이고 그때에 대한 반응들 아마 실적 자체는 시장 기준보다 조금 위축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라는 쪽에 대한 변화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때 아마 좀 그래도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 비슷하게는 출렁이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때 한번 사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려고요. 그러려고요? 네, 그러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예. 뭐 월급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일단 지금 움직이는 거는 뭐 밸류나 실적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딱 수급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다가 보니까 5월 말 기준으로 180만 주 정도까지 나오다가 최근에 한 139만 주다 보니까 울면서 집에 간 거죠. 네, 이러지 마시고요. 네. 네, 나머지도 빨리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은 들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아마 제가 보통 얘기하는 숏 커버링이 진행이 됐고 그럼 이쪽에서 나머지는 아직 그렇다고 하더라도 100만 주 넘게 있는 남아있죠. 상황들이죠. 네. 네, 이쪽이 어떻게 정리될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아마 실적 발표 시즌의 동향들을 잠깐 눈치 보려고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도 만약에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뭐 또 100만 원대 이상에서 또 공매도 쳐서 내 공매도 단가를 높여야지. 그래야 하락하게 되면 내가 더 도움이 돼야 되기 더 수익이 긍정적이겠다. 커지니까. 예, 이렇게 보신다고 하더라도 크나큰 오산입니다. 경기도 오산에 나가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흐름은 아마 MSCI 편입 관련된 얘기도 있다 보니까 또 트레일링 인덱스를 추종하는 이쪽도 매수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이런 수급 관련된 변수가 가장 우선이다. 안쪽에서 혹시나 또 추가 매수를 생각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발표 이후에 혹시 출렁임이 나오게 되면 그때를 한번 노려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 에코프로의 이 신고가 연일 경신 배경에는 밸류다, 실적이다 뭐 여러 가지 요인가 있겠지만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건 수급이다. 뭐니 해도 수급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00만 주 넘게 남아 있어요. 그 말은즉슨 그 공매도 세력이 다시 숏커버링으로 들어올 수도 있지만 다시 공매도 세력이 힘을 받을 수도 있다. 그 주요 관건은 실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실적을 보고 한번 체크해보자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럼 이 에코프로뿐 아니라 오늘 뭐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 M도 같이 올랐어요. 네네. 양극재 전반적으로 2분기 실적을 보고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포스코 퓨처엠이 오늘 상당히 이제 좋은 모습 이제 보이고 있는데 이제 뭐 투자 확대 소식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도 뭐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 BM 뭐 12 발행에도 또 이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3자 배정에도 정말 우리가 알만한 그런 뭐 정상급 사모펀드 뭐 스카이레이크나 인베스트먼트나 뭐 프리미어 파트너스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여기서 또 이제 투자를 했다는 것도
뭐 긍정적인 것 같고 포스코 퓨처엠은 2030년까지 원래 기존에는 한 양극재 한 연 62만 톤 생산이었는데 무려 한 40% 늘어나서 100만 톤으로 증가를 시켰는데 앞으로 양극재 공장에만 이제 최소 얼마 한 9조 원 이상을 이제 추가 투자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은 지난 6월에도 보면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뭐 양극재 공장 증설이나 뭐 전구체 공장 신설에 뭐 1조 원 이상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올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9조 원이나 투자해야 돼. 그럼 자금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보다는 이제 구체적인 투자 소식이 나온다고 하면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뭐 하나기술이나 뭐 PNT 등 또 이제 장비주도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매수세에 이제 뭐 순환매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분위기는 괜찮다. 그래서 계속 접근, 뭐 관심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접근 가능하다. 오늘 특히 또 장비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그럼 김민수 대표님, 네. 오늘 양극재주들의 경우에는 특히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실적 확인하고 가자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먼저 LG엔솔이 지난주 금요일에 실적을 공개했는데 예상보다 좋지 않아서 주가가 또 하락하는 빌미를 줬습니다. 그럼 이번 2분기 시즌에 실적이 잘 나올 만한 2차 전지주 혹은 오늘 좀 급등하는 장비주 쪽을 보는 거는 어떨까요? 네, 또 제 얘기네요. 네. 그런가요? 2차 전지 쪽은 지금은 사이클상으로는 장비주가 맞는 것 같고요. 네, 근데 또 기회가 되면 누려야 되겠죠. 네, 그런데 그 중에서 2차 전지 쪽의 장비 쪽은 이번에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아직 계약상 뭐 오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실적 반영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주가도 바뀔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반영되면서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장주라고 하는 PNT도 움직이고 맞아요. 오랜만에 코인테크까지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 대한 분위기가 과거와는 좀 다르게 변화가 좀 들어온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와 관련돼서 조금 작은 종목인데 네. 시총은 좀 1,000억대가 살짝 넘습니다. 작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제 다음으로 이제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즉 양극재 목재를 쌓아서 이제 층층으로 올라가는 이쪽에서 변화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G 스테이킹이라는 쪽으로 변화가 돼서 아마 LG에너지 솔루션이나 이게 현대차가 요구를 하기 때문에 바뀌는 과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가 나인테크라는 회사입니다. 나인테크. 네, 이 회사도 기술력으로 충분히 검증이 돼 있고 자회사 중에 탈로스라고 있는데 이 회사도 아마 상장을 IPO를 진행을 하면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예전에 필옵틱스의 주가 움직임 혹시 기억하시죠? 네, 필에너지 기대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쪽의 변화가 나올 수도 있겠다. 한쪽에서 일단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좀 주의는 하셔야 되겠지만 아마 기술력과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조금 더 마음에 드시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주를 받은 장비 계약을 받은 이 장비주들을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 안에서 오늘 대장인 PNT도 오르고 하나기술도 오르지만 조금 시총이 작아도 기술력을 갖고 있는 나인테크 쪽을 눈여겨보겠다. 관심주해 주셨고요. 그럼 이상희 회사님도 지금은 장비를 보시겠어요? 양극재보다는? 장비 좀 이렇게 기대해 볼 만한 수주들이 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많이 있을 수 있어서 네, 그래서 장비주 조금 올랐지만 계속 관심 필요하겠고 뭐 대표님께서 이렇게 소개해 주신 종목과 제가 소개해 드릴 종목이 굉장히 비슷하네요. 비슷해요. 하지만 다르다는 거죠. 네. 네. 나인테크, 저는 코인테크. 네. 코인테크는 어떤 회사입니까? 네, 코인테크 일단 올해 연간 수주 목표가 일단 3,500억인데 회사에서도 좀 맞출 수 있는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연간 그 수주 목표액이 2,000억이었는데 더 높게 수주를 좀 달성을 했고 작년 배터리 매출 비중 90% 중에 55%가 LG 엔솔이었고 삼성 SDI가 30%였는데 올해부터 해외 로컬 배터리사 비중이 작년에 15%였는데 2배. 그래서 올해는 한 30% 이상이 좀 기대되기 때문에 뭐 고객사의 다변화나 좀 더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좀 관심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도 당연히 지금 뭐 에코프로, 포스코, 엔솔 다 공장 짓는다고 난리인데 장비 발주 많겠죠라고 의견 주셨거든요. 그래서 두 분도 하반기에 더 장비주들의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조금은 작을 수 있지만 코인테크, 나인테크를 각각 같은 듯 다르게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장비주를 좀 매수해 볼 만한 시기가 아닐까 싶네요. 이어서 두 번째 실시간 특징 좀 보시죠.
벌써 1억 명이나 가입했다고 합니다. 챗 GPT보다 빠른 스레드라고 하는데 이게 트위터의 대항마로 불리고 실제로 제 인스타그램에도 누가 뭐 스레드 가입했다, 가입하시겠습니까? 친구 추가하시겠습니까? 라는 알림이 막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약간 트위터와 좀 비슷한 듯 다른 대항마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스레드가? 스레드가 이제 영어로 해도 뭐 위협을 주다. 위협. 네, 뭐 트위터에 벌써 위협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트위터와 좀 생긴 것도 좀 비슷하게 생겼고 기능도 좀 비슷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항마다 뭐 대한 SNS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게시물 한 개당 글자 수가 이제 500자 이내로 뭐 이제 제한해서 텍스트 위주의 이제 SNS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동영상도 5분 미만으로 올릴 수는 있고요. 근데 초반에는 이제 뭐 빌 게이츠나 오프라 윈프리 등의 유명 인사들이 이제 가입해서 좀 더 초반에 가입자 끌어모으는데 참 효과를 발휘했고, 근데 요즘 참 1억 명 모으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SNS를 보면은 그런 것 같고, 근데 좀 인스타보다는 장점인 게 뭐냐면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팔로워들의 뭐 소식 그리고 또 요즘에 광고도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스레드 피드에서 보면은 좀 이렇게 알고리즘이 돌아가면서 뭐 광고나 그것뿐만이 아니고 좀 이렇게 추천하는 내용들이 좀 일상적인 뭐 글이나 사진 등을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뭐 눈살 찌푸리지 않고 볼 수 있는 게 뭐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머스크랑 이제 저커버그가 네. 이제 요즘에 뭐 정말 뭐 격투기로도 싸우네 안 싸우네라고 얘기가 많은데 뭐 이게 그 대결이 실사판, 사업판으로도 좀 이렇게 대결이 붙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참 흥행 요인이 여러 가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스레드 열풍이 생기니까 국내 시장에도 관련주를 찾아보자라고 하면서 몇몇 종목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광고주 플레이디와 와이즈버즈가 오늘도 급등을 2거래 연속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스레드 테마주로 묶인 이유가 무엇인지 김민수 대표님, 앞서 최현영 매니저님은 이번 뉴스가 광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나스미디어를 추천해 주셨거든요. 혹시 김민수 대표님도 그럼 이 스레드의 등장으로 국내 증시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고르라고 하게 되면 나스미디어가 그나마 네. 가장 가까운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뭐죠? 잘못하게 되면 핵심을 비껴나가게 되겠죠. 그냥 테마 주니까 움직이나 보다 그러면서 우르르 갈 수밖에 없는데, 정확하게 보게 되면 이 회사들이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영업했던 회사들입니다. 그러면 스레즈가 발음이 스레즈, 네. 이쪽이 정확한 얘기는 이게 원래 실타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처럼 이렇게 막 엮여서 가겠다라고는 관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네. 이사님 아셨죠? 네. 네.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 변화인데, 자, 그러면 수익 모델이 있어야 되겠죠. 아직까지 수익 모델이 없습니다. 그럼 트위터랑 비슷하게 간다? 광고 모델이겠죠. 광고로 인해서 수익을 챙기겠다는 쪽이겠죠. 그런데 트위터 요즘 광고를 보게 되면 트위터에서 그런지 몰라도 뒤에 머스크 쪽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광고 쪽이 잘 안 됩니다. 네, 지금 벌써 1월 달 성수기인데도 광고 수입이 한 70% 줄었고, 이번에 5월 달 같은 수치 보게 되면 작년 동기 대비 한 59% 줄었다라고 나오게 되면 광고에 대한 영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하게 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도 생각하지만 아직은 그 전입니다. 아직 수익 모델이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제 인스타와 연결돼서 나오는 이 변화를 확장하는 것까지 보겠다라는 쪽인데, 아직 뭐 수익 모델도 없는데 종목들이 먼저 움직입니까? 종목들 오늘 움직이는 거 동향들 살펴보게 되면 거의 다 시총이 1,000억 이제 막 올라온 종목들이고, 네. 그래봐야 영업이익이 적잖아. 아니면 그래봐야 몇십억밖에 안 나는 회사들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기대감이 이만큼 반영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쪽에서 그냥 단순하게 뭐 1억 돌파하니까 조금 있으면 뭐 3억대 돌파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뉴스에 따라서만 반응할 정도면은 그거는 그냥 시장에 따르는 그냥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네. 나오는 작은 테마 정도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와이즈버즈 보시다시피 상한가에 아직도 있고요. 플레이디도 상한가에 있습니다. 2거래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이 두 종목인데 광고 시장에 미친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이 스레드가 수익 모델이 없는데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한다는 게 말이 되나? 약간의 의구심을 표명하셨어요. 그러면 이상엽 이사님도 동의하시는지 오늘 이런 오르는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 일정 부분 테마성 흐름이라 보고 수익 실현을 할 타이밍을 노려보는 게 맞는 건가요?
네, 그게 맞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뭐 대표님께서 뭐 1억 명 돌파, 뭐 3억 명 이렇게 그 숫자에 좀 연동될 수 있어서 주가도 뭐 반영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의하고 지금 중요한 게 유럽에는 아직 출시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게 보면은 유럽까지 출시를 하면은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가입자의 숫자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좀 확인되고 또 많은 뉴스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만큼 그런 우리가 보게 될 그런 가입자 수치는 또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뭐 반등 시에 좀 매도 관점, 뭐 수익 실현 관점에서 보는 거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라리 메타를 직접적으로 공략하는 게 더 나을까요? 네, 돈 있으시면. 아, 저도 돈 있어요. 왜 이래요? 아, 네. 네, 돈 있으면은 관련주 국내 증시에서 찾지 말고 메타 사는 게 나아요? 메타 치세요? 아, 죄송합니다. 일단 메타를 보는 게 맞죠. 네. 핵심적인 종목을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혹시나 제가 보기에는 종목 중에 움직이는 것 중에서 NBT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NBT요? 네, 그나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원래 그쪽 광고 영업 쪽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웹툰주로 봐야 됩니다. 맞아요. 네. 네, 이쪽이 웹툰 쪽에서 그러니까 네이버 웹툰과 교환하는 그 회사를 까먹었습니다, 이름이. 예, 그렇게 나오면서 포인트 교환, 충전하고 교환하는 쪽으로 나오면서 웹툰 시장이 커졌을 때 어떤 양적인 실적 부분들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 이거를 생각하게 되면 MBT가 훨씬 더 낫지 않나라는 쪽은 드는데 아마 그것도 그냥 지금 이 테마에 묶여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자리 찾아서 한번 매도하는 기회로 보시는 게 어떨까 한 정도로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오르는 종목들 실제로 몇몇 상한가에 안착되어 있는 종목을 제외하고 윗꼬리가 좀 많이 달렸습니다. 따라서 테마성 흐름으로 보자. 정말 이와 관련해서 궁금하다면 메타의 동향을 보면서 메타를 직접적으로 공략해보자.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주가 하락, 하이브 인권 문제 때문입니까? 오늘 실적 때문입니까? 뉴진스의 컴백을 앞두고 하이브가 오늘 좀 많이 밀리고 있는데 저도 기사를 보면서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속옷 검사 논란까지 팬미팅 장소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전 처음에 가짜뉴스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확인을 해보니 뭐 전자기기를 거기다 숨기고 오는 여성 팬분들이 간혹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검사를 했다라고 하이브 측에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회사에서도 이제 공식적인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이게 뭐 내용이 이제 뭐 녹음해서 외부에 유출되면 뭐 서로 좀 뭐 곤란해질 수 있어서 네. 근데 좀 과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과 함께 또 이제 최근에 나온 또 오늘까지도 나온 이 여러 증권사 리포트들을 보면은 좀 좋게 본 증권사도 있지만 좀 약간은 좀 이렇게 뭐 보수적으로 본 쪽에서는 이렇게 좀 내용이 뭐가 많았냐라고 보면은 좀 일회성 비용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은 뭐 신인 아티스트 뭐 런칭 비용 또 위버스 콘서트 또 이제 6월 달에 참 핫했죠. 네, 그 BTS 10주년, 뭐 페스타. 그래서 페스타 관련 쪽에서도 한 50억 원 이상의 좀 이쪽이 일회성 비용이 좀 계산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컨센서스를 하회될 것으로 뭐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FN가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이 한 2분기 한 750억 원 보고 있는데 또 여러 뭐 증권사 레포트를 보면은 그것보다는 적게 그래서 한 700억 원 넘을 것 같은데 좀 적게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 보니 이게 주초부터 좀 약한 흐름이 나오고 있어 보입니다. 그럼 대표님 오늘 이 6% 가깝게 빠지고 있는 하이브의 주가는 그 인권 논란 때문보다는 실적 걱정 때문이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쪽은 돌발 발생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하이브를 이번 실적 시즌에 바라보면서 약간 좀 불편한 쪽으로 비용이 좀 늘어났다 보니까 당연히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어떤 효과를 좀 증진시키기 위해서 늘어나는 걸로 보면 되는데 네. 그 증진하는 여러 가지 파장은 하반기에 좀 잡힐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니까. 6월에서 7월이죠. 네. 그러니까 6월에 잡힌 거 일단 미리 정리가 들어가고 7월부터의 변화는 이제 3분기부터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이런 이슈 때문에 얘기로는 아까 750억 얘기하셨는데 뭐 600억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도요? 생각보다 좀 더 많이 들었다라는 쪽으로 나오면서 600억대 중반 정도 예상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나오게 되면은 일단 실적의 불안감 때문에 주가가 미리 밀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발표하고 나서는 오히려 반발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그때는 또 하반기에 들어갈 게 지금은 시장에서 JYP의 A2K를 바라보고 있는데 네. 이거 우리도 할 건데? 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또 붙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오히려 비용 때문에 좀
주가가 흔들리는 부진한 모습이 나오게 되면 그때 노려보자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체크해야 될 게 한 26만 5천 원대가 되게 중요한 가격대 같습니다. 이쪽이 지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도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한 지지권 여러분들 한번 챙겨 보시고요. 만약에 이탈되게 되면 밑으로 한번 출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실적 발표 시즌 때 한번 가격이 맞다 그러면 그때를 노려보자라는 쪽으로 대응하시면서 단기적의 주가와 그런 어떤 실적 발표에 대한 따른 변화 이거를 좀 챙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실적이 나왔을 때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 더 잘 나오거나 혹은 정말 못 나와도 우리가 예상했던 수준이라면 다시 오히려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오늘 좀 전반적으로 엔터주들이 하락하고 있는데 지난주는 자동차 부품주들이 2분기 실적 기대 때문에 쭉 올랐다가 갑자기 하루 급락을 보인 적이 있었거든요. 엔터주도 그렇습니다. 2분기 실적 좋을 거 알고 있는데 실적 발표 앞두고 좀 하락해요. 이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 선 반영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구간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봐야 되는 구간일까요? 이제 그런 구간에서 조금 이제 한 달 정도 실적 발표 전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맞아요. 그 기간까지 본다고 하면은 뭐 크게는 뭐 모아가는 전략도 뭐 괜찮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근데 네. 오늘처럼 이제 5% 이상 하락하다 보면은 뭐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할 수 있는데 뭐 모멘텀으로는 이제 실적 발표 보통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뭐 8월 15일 전까지는 실적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실적 발표 전에 어떤 모멘텀들이 있냐면은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또 이제 뭐 유니버셜 뮤직그룹의 이제 뭐 그쪽 이제 걸그룹 프로젝트도 있는 거고 또 실적 발표 하루 전날 그러니까 15일 전날인 이제 8월 14일에는 뭐 BTS 막내 정국 또 이제 솔로 데뷔도 있고 뭐 다음 주 금요일 날에는 이제 뉴진스 뭐 데뷔 등도 있고 최근에 또 한 3일 전에 그 2x2에서 그 조나스 브라더스의 그 컬래베이션 싱글이 나왔는데 그게 또 호평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오 괜찮다. 해외에서도 좀 통할 수 있는 그런 좀 분위기의 또 이제 노래여서 모아가는 전략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모아가는 전략 보자. 한번 또 유진스가 이번에 그 선공개곡이 나왔어요. 슈퍼샤이라고 불러주시겠어요? 아닙니다. 혹시 한번 네.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유진스 돼요? 팬들한테 혼납니다. 아, 네. 예. 이 컴백을 앞두고 이번에 또 예전처럼 데뷔 때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잖아요. 이번에도 흥행하는 성공의 그 차트인이라던가 모습을 보여주면 이 역시도 상승 트리거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되죠. 예, 이쪽에서는 일단 인기가 네. 모든 걸 다 말해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이신 이걸 적어 보려고 일부러 질문 드렸어요. 그러시군요. 예, 열심히 따라해 주셔도 되는데 우리 앵커님께서 충분히 가능하시죠. 아니. 예, 네. 그렇다고 보셨을 때 아마 이게 이제 이런 보통 보면은 이제 해외에서 인기나 그런 거 보게 되면 이제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 그런 거죠. 이제 똑같이 따라해서 모 플래시 이런 네.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게 확인되고 또 뷰가 늘어나고 하게 되면 또 하나의 가치가 인정받는 쪽으로 나갈 텐데 아마 그걸 노린 것 같습니다. 단체 군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네. 그런 걸 봤었을 때 아마 인기의 판단은 그런 쪽으로도 한번 체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그래도 뭐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뉴진스인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이브 오늘 하락은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당장 들어가기보다는 실적 보고 추 보자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하지만 엔터주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더 밀린다면은 실적 시즌까지 시간 남아 있으니까 조금씩 분할 매수 기회로도 보실 수 있겠고요. 두 분과 함께 실시간 특징주 다뤄봤어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